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자, 7월 5일 모르면 손해보는 오늘 정보는 코로나 피해 개인 채무자 원금 상환 유예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채무자 원금 상환 유예 제도가 뭐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됐어요. 그래서 내가 연체를 할 것 같아. 또한 연체 중이에요. 이럴 경우 원금을 1년 동안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금 상환 유예 제도를 모르셔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이 원금 상환 유예 제도가 정확하게 뭐고, 그 다음에 어떻게 또 내가 해당이 되는지 대상자 확인도 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또 신청을 하는지도 우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코로나19 때문에 소득이 감소됐어. 내가 지금 대출이 있는데 주담대는 안 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은 안 돼요. 내가 신용대출이 있는데 내가 이걸 갚아야 되는데 못 갚아. 소득이 감소돼서. 그럴 경우 부담되잖아요. 당장 상환이 돌아왔는데. 원금 상환 유예 제도가 있으니 이걸 알아보고 신청하시라. 그러면 원금이 1년 동안 더 딜레이 되는 거죠. 유예가 된다는 거. 자, 요것만 기억하셔서 해당 은행에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되실 분들은 이젠 조금씩 더 디테일하게 아주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그리고 특히 시니어분들, 제가 시니어분들을 위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 시간 되신 분들 쭉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원금 상환 유예 제도가요, 원래는요 6월 말에 끝나기로 돼 있어요. 원래 끝났어야 됩니다. 지금 7월 5일이잖아요 오늘이. 근데 이게 연장이 됐어요. 9월 말까지 신청 접수를 3개월 동안 더 받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이젠 서민들이 어렵다는 거를 정부가 알고 있다는 거죠. 자, 금융위원회 전 금융권 관계기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서민, 취약계층의 상환 부담을 감안하여 취약 개인 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 방안 적용 시기를 추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라고 이제 금융위가 밝혔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관계기관은요, 은행, 저축은행, 뭐 농협, 수협, 여전, 신협, 산림 다예요. 다 그냥 여러분이 접속할 수 있는 여러분이 가는 이 금융기관들. 자, 원래 이게 6월 말에 종료해요. 이 접수가. 그런데 9월 30일까지로 3개월 연장을 했습니다. 이미 내가 이 특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라는 분들, 이미 1년간 상환유예 제도 채무자도 재신청이 가능해요. 굉장히 좋은 거죠. 자, 그래서 금융위 전금융권 관계기관은 코로나19에 따른 무급 휴직, 일감 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한 개인 채무자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을 해준다. 그래서 사실 이게 계속 연장이 되고 있거든요. 1차 연장되고 2차 연장되고 3차 연장되고 이렇게 오고 있어서 지금 9월 30일까지 또 연장이 됐다. 자, 금방 말씀드렸던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 제도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다른 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이런 거는 여러분 이제는 나중에 시간 되면 가고요. 오늘 할 내용은 요겁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소득 감소로 인해 가계대출 연체가 있는 단일 채무자의 최장 1년간 원금 유예 상한이 바로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행 가셔갖고요, 그냥 상담 받을 때 이 정확한 그 이름을 알고 가셔야 되거든요.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 제도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질의를 하시면 돼요. 그럼 그쪽에서 이걸 얘기하는구나 라고 이제는 은행 쪽에서 알겠죠. 근데 또 은행마다 교육이 덜 된 은행원들은 뭐야 이 뭔 소리예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때 담당자가 약간 이렇게 모른다, 그게 뭐예요? 이런 물어보면 담당자 바꿔달라 하십시오. 약간 능숙하고 조금 더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 은행에서는 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좀 자세하게 또 알아볼게요.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쓸데없는 얘기 넘어가고, 자, 가볼게요.
지원 대상이 요건이 있습니다.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소득 감소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가계대출만 돼요. 세 번째로 상환이 곤란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연체가 있는, 또한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예요. 법인은 제외입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원 대상 조건이에요.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 감소가 돼야 됩니다. 그 소득 감소는 뭐냐면요, 이렇게 돼요. 2020년 2월 이후입니다. 실직, 무급휴직, 일감 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돼야 됩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2020년 2월 이후입니다. 실직했거나 무급휴직이거나 일감 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돼야 되는데, 그 소득 감소는요, 기준소득, 현재소득 이걸 봐서 기준소득보다 현재소득이 작아야 돼요. 이해되시죠? 내가 이제 기준소득보다 정부가 정한 기준소득이 있죠. 이거보다 내가 현재 그 소득이 더 작아야 됩니다. 자, 기준소득 볼까요? 19년도 평균 월소득, 19년도 발생소득에서 발생원의 개월수를 나눈다. 어쩌죠? 이거 어려운 얘기예요. 그냥 이거는요, 내가 여러분 그 인터넷 가셔서 기준소득을 검색해 보세요. 4인 3인 가족 기준소득 보면 나오거든요. 그거보다 내가 현재 소득이 작아? 그럼 오케이, 일단 요건 된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게 이제는 소득 감소로 봅니다. 그래서 쭉 읽어볼게요. 이런 거는요, 어려운 얘기를 해서 이것까지 설명하려면은 뭐 한도 끝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권유하는 방법은요, 일단 전화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겁니다. 은행 쪽에다가. 그게 제일 빨라요, 사실. 어차피 알아서 걔네가 이거 계산해 주거든요, 다. 자, 어쩌고저쩌고 다 써져 있어요. 뭐 써져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소득에서 중요한 것만 볼게요. 당초 소득 심사가 없었던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게 뭐야? 보험료 납입 기반 대출. 소득 감소가 채무자의 자발적 행위로 기인한 경우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유학 때문에 그런 것들 있죠. 그죠? 내가 자발적 의지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한 경우,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소득 발생 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향후에도 소득 유지 예상 시 1개월분의 환산 가능하다. 뭐 이런 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것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일단 기준소득보다 나의 현재 소득이 줄어들었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조건이 가계대출 중입니다. 자, 신용대출은 되는데 담보대출 및 보증대출은 제외돼요. 자, 보증부 정책 서민금융대출 및 사익돌 대출 해당합니다. 자, 이거 표를 볼게요. 이거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업권별 코로나19 프리워크아웃 특례 대상 가계대출 보면은요, 신용대출 있죠? 자, 본인이 해당하시 보셔야 돼요. 은행에서 신용대출 받았다? 오케이 돼요. 저축은행에서 신용대출 받았다? 오케이 됩니다. 상호금융 신용대출이다? 오케이 돼요. 보험에서 신용대출 받았다? 오케이. 여신전문에서 신용대출 받았다? 카드론 등 오케이 된답니다. 근데 뭐가 안 되느냐? 자, 마이너스 통장 받았어요. 은행권은 돼요. 저축은행권 됩니다. 근데 상호금융 안 돼요.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보증대출 있죠. 보증대출. 정책 서민금융대출. 그게 뭐야? 근로자 햇살론, 햇살론 1715, 햇살론 뉴스,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12. 사실 이게 그 뭐라 할까요? 저소득층,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잘 모르는 상품들일 겁니다. 햇살론이라든지 뭐 햇살론 뉴스라든지, 이건 젊은 청년들만 해당하는 건데, 아마 그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저런 상품도 있어서 그럴 텐데, 그 저소득 가구라든지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명한 그 대출 상품들이죠. 저소득 대상으로 하는. 그래서 이런 상품들, 이게 이제 정책 서민금융대출인데, 지금 은행권, 저축은행, 상호금융에서 받은 거는 된다는 거죠. 사익돌 대출 가능합니다. 그죠? 전세보증 이런 거 안 돼요. 그 다음에 담보대출 안 됩니다. 오해 말하셔야 되는 게, 신용대출과 보증대출은 되는데 담보대출 가지고 내가 이걸 당장 갚아야 되는데 담보대출 가지고 유예해달라, 이런 거 안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명확하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이 뭐였어요? 조건이 이거였죠. 가계대출에 대한 상환이 곤란하여. 그래요? 어떤 상환이 곤란한지 보겠습니다. 자, 가계생계비, 차감 후 월 소득이 해당 금융회사의 월 채무 사역보다 적은 경우.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상환이 곤란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렵다는 걸 증빙하셔야 됩니다. 그죠? 현재 소득에서요. 가계 생계비를 빼요. 가계 생계가 뭐냐면 기준 중위소득의 75%입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기준 중위소득 100%, 가계 생계비 75%.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3인 가족으로 볼까요? 3인 가족의 기준 중위소득이 419만 원인데 여기에 가계 생계비 75%면은 314만 원. 이걸 뺍니다. 현재 소득에서 가계 생계비를 빼요. 그런 다음에 이게 월 채무 상환액이 더 큰 거야. 그럼 뭐예요? 내가 갚을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상환이 곤란한 거잖아요. 이해되시나요? 내 현재 소득에서요. 가계 생계비를 빼요. 필수적으로 내가 생계에 필요한 것들인 거죠. 적어도 이 돈이 있어야 돼. 적어도 이 돈 가지고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3인 가족 같은 경우에는 314만 원 정도. 이걸 그죠? 그러면 나머지 금액 갖고 보통 우리가 이제는 채무를 갚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필수적으로 들어간 금액 빼고 남은 돈으로 이제는 상환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현재 갚아야 될 채무 상환액보다 더 적은 거예요. 없는 거예요. 갚을 수가 없어. 많으면 갚겠죠. 근데 더 적은 거예요. 상환이 곤란하겠죠. 자, 요런 경우는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어려워요. 그쵸? 이런 거 언제 다 따지고 있어. 그리고 본인이 따진다 하더라도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가장 쉬운 방법은 대충 보고 이 조건 봤죠? 제가 금방 알려드리는 거 보면서 대략적으로 난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소득 감소됐고 신용대출이고 요거 한번 따져봤더니 월 세무 상환액보다 좀 덜할 것 같아. 정확치 않아도 돼요. 그럴 것 같아. 그러면 그냥 전화 상담 가는 게 제일 빠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요 이런 거 계산하려고 막 시간이 더 걸려. 전화 한 방이면 되는데, 그죠? 좀 이따가 어떻게 전화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대략적인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걸 따져보라고 제가 정보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있으니 꼭 알아보라는 겁니다. 1년 상환 유예 하면 얼마나 좋아요. 사실 내가 당장 갚을 돈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거를 약간 더, 물론 갚아야 될 돈이지만 뒤로 밀어놓는 거,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는 거죠. 자, 네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연체 발생 직전이어야 돼요. 또한 단기 연체해야 됩니다. 이게 3개월 미만이에요. 이해되시죠? 신청 당시 단기 연체 중 발생한 미납 원리금을 상환 완료한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단기 연체가 있으신 분들은 가능은 한데 미납 원리금을 상환 완료한 경우 지원 대상이 해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요 4개의 조건만 달면 돼요. 다 잘 정리해 볼까요?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 감소가 돼야 되고요. 가계 대출해야 되고요. 상환이 곤란해야 되고요. 연체가 있으신 분들 또는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에 해당한다는 거. 1년 동안 원금을 상환 유예가 된다는 거. 당장 급한 불은 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 보겠습니다. 지원 제외 사유 볼게요. 자, 원칙적으로는요, 채무자로부터 신청받은 금융회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은행이라든지 뭐 제2금융권이라든지 이런 데겠죠. 이거를 접수를 받아요. 신청을 접수 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접수 처리를 할 때 그 금융회사가 이 사람을 본 거야. 봤을 때 이 사람은 재기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 이럴 경우에는 제외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그렇게 판단될 경우는 제외가 가능하다. 그럴 경우에는 뭐야? 신보기로 안내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당신 이거 말고 차라리 거절하고요. 지원을 거절하고 은행에서 신보기로 이제 안내를 해주는 거죠. 재기 가능성이 낮다는 거죠. 그런 분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재기 가능성이 낮다는 걸 어떻게 판단할지 여기 나와 있긴 한데 이거는 뭐 가서 정말로 상담을 받아봐야 아는 겁니다. 또한 채무자가 3개 이상의 금융회사로부터 가계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는 다중채무자들이죠. 자, 이럴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도 신보기로
안내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럴 경우에는 좀 지원에서 제외할 수가 있다. 판단은 역시나 그 금융회사에서 합니다. 여러분 접수할 때. 자, 지원 내용. 금융회사별 프리워크아웃 적용 대상을 코로나19 피해자까지 확대한다. 6개월 이상 원금 상환유예 지원한다. 그래서 이미 1년간 상환유예 제도 채무자도 재신청이 가능하니 여러분 꼭 해당하신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활용을 해보시고, 채무자 요청에 대한 최대한 상환 일정 제공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채무 독촉 이런 게 이제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자에 대한 상환 유예 및 감면은 없으며, 이거 중요하죠. 이자에 대한 상환 유예 및 감면은 원금에 대한 상환 유예입니다. 원금에 대한. 그러니까 이자는 내야 되는 거예요. 유예 기간 동안 동지원 수수료나 가산 이자 부과 등 추가 금융 부담은 금지되어 있다. 그래서 과잉 추심, 매각을 자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꼭 알아보시고요. 그렇죠? 뭐 채무자 요청을 최대한 감안하여 상환 일정을 재조정한다. 그래서 최대한 편의를 좀 봐주겠다. 이런 얘기겠고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거겠죠. 참여 기간은 어떤 거냐?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대출 받았냐? 이게 이런 얘기죠. 자, 은행에서 대출 받으신 분들, 보험회사에서 받으신 분들,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 상호금융, 서민금융의 경우 보존기간, 서민금융진흥원, 국민행복기금, 서울보증보험도 보존기간이 연장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금융권이 참여를 해요. 신청기간 9월 30일까지 연장이 된 겁니다. 원래 6월 말에 끝났어야 되는데 아직도 홍보가 많이 덜 됐어요. 9월 30일까지니까 여러분 혹시나 나 이거 해당되는데, 나 당장 급한데, 어려운데 당장 접수. 자, 신청 접수 어떻게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전화 문의를 통해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금융회사 안내에 따라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거, 내가 대출받은 곳에 먼저 문의하세요. 전화 문의하십시오. 괜히 더운데 그 현장 가서 거절당하면 괜히 땀만 흘리잖아요. 전화 문의를 통해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요. 금융회사 안내에 따라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을 해주시면 돼요. 보증부 서민대출 받으신 분이 있죠? 햇살론 같은 거. 대출 금융회사의 신청 방법은 동의합니다. 동일해요.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특례 제도예요. 그래서 이 상품이 뭐라고요? 우리 한번 같이, 아까 제가 별표 친 거,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 제도입니다. 다시 한번,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 제도예요. 그래서 은행권에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거 꼭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프리워크아웃 특례 제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내가 해당하는지 좀 알아보려고 해요. 근데 뭐 뻔합니다. 연차가 좀 적거나 제대로 교육이 안 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거 얼마 부릴 수도 있으니까 여기 이 공문입니다, 여러분. 금융위에서 나온 공문이에요. 그죠? 제가 얘기한 게 아니죠. 전 금융권에서 하고 있어요. 이거 원래 하고 있는 제도고요. 연장이 된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모르셔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금융회사들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혹시나 담당자가 약간 교육이 덜 돼 있다 그러면 다른 담당자를 바꿔달라고 하세요. 이미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 아는 내용입니다. 접수,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물어보시고요. 신청 시기, 원금 상환 예정일이 1개월 미만 남은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요거 신청 시기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전화 문의는요, 꼭 1개월 미만 남았다고 해서 할 필요는 없어요. 그 전부터 하셔도 상관없어요. 신청 시기가 1개월 미만 남았을 경우 이제 신청하는 거지, 전화 문의나 대상 여부 확인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접수 이후 처리 기간이 통상 5영업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이 필요하다. 제가 이걸 빨간 글씨를 친 이유가, 이게 뭐 신청하면 당장 될 거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항상 그렇잖아요. 기간이 필요합니다. 5영업일이에요. 5영업일. 이 정도 필요하다는 거죠. 보증부 서민대출이 같은 경우에는 금융회사 보증기관에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5영업일에서 플러스 1에서 3일 정도 더 소요될 수 있다.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미리미리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 시니어분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요거를 빨간 글씨로 해드렸고요. 별표 2개짜리로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려운 얘기예요. 막 이런 얘기 하라, 뭐 소득증빙 계산, 우리가 계산해봤자 뭐 한다고 해도 정치도 않아요. 그냥 은행에 상담하십시오. 예, 그게 가장 빨라요. 예. 그래서 여러분께서 꼭 이 특례 제도를 꼭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나 코로나19 때문에 소득이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나는 가계대출에 대해서 있는데 이걸 내가 당장 상환하기가 곤란해요. 돈이 없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연체를 할 것 같아요. 또한 내가 지금 연체 중에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하라고요? 당장 은행 가서 이 특례 제도를 문의를 한다. 그게 핵심입니다. 괜히 연체에 당해서 계속적으로 신용점수 다 깎이고 불이익 당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부가 좋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꼭 해보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정부가 나한테 상 줘야 되나? 이런 거를 그냥 무슨 제가 뭐 정부랑 뭐 관련이 있어서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그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얼마 전에 제가 오프라인 모임이 있었죠. 그냥 삘이 받아갖고 우리 여정 가족님들을 한번 겸사겸사 한번 만나야 되겠다 했는데, 그 오프라인 모임 때 깜짝 놀랐던 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대출 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소상공인 분들이. 또한 그 소상공인도 하나의 또 국민들이잖아요.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대출로 인해서 지금 9월에 종료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자영업자 대출 9월에 종료가 돼요. 이거 더 이상 상환유예 안 됩니다. 9월 달에 종료가 되는 게 자영업자 대출. 뭐 방법은 나올 거예요. 뭐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게, 정부가 하고 있는 게, 그 자영업자 대출 중에서 좀 금액이 큰 것들은 20년 분할 상환으로 지금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20년 분할 상환 상품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지금 밝혀지고 있거든요. 이제 소액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나오겠지만, 큰 액수의 대출, 자영업자 대출 같은 경우는 20년 분할 상환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도 뭐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소상공인 또한 그 취약 채무자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이 대출에 대한 압박이 심하다는 것을 이제 제가 만나면서, 우리 대표님들 만나고 또한 여정 가족님들 만나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분께 대출로 압박해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 많이 있거든요. 요런 거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정보를 드려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그때 이제 안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로 이 소상공인 분들랑 현장에서 만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구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해요. 공무원들도, 그러니까 정책을 입안하는 분들도 현장에 꼭 가보시기를, 그리고 그분들과 한번 대화를 꼭 해야 한다. 그러면 더 좋은 정책이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데스크에서 막 짜는 게 아니라, 책상 앞에서 짜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이제 소상공인들 얘기를 듣고 그분들이 얼마나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들어본다면 더 좋은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현장에서 자영업자 만나면서 많은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제가 지금 이 대출에 대해서, 어제는 자영업자 대출, 그저께도 마찬가지였죠. 지금 이제 정부가 만들고 있는 자영업자 대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요. 오늘은 이거는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가계대출이잖아요. 가계대출, 다 가계대출 있으시잖아요. 이 가계대출에 대한 상환 유예 프로그램을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정말로 제가 봤을 때는 필요 없으신 분도 있고요,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필요가 없겠죠. 근데 정말로 급하신 분들한테는 뭐 단비 같은 아마 소식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정 가족님들 남아 계시고요, 여정 가족님 아니신 분들은 이제 나가주시면 돼요. 왜냐면 뭐 중요한 얘기는 다 끝났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죠. 또 항상 보시는데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라고. 근데 또 댓글에다가 많은 분들이 어머,
항상 보는데 저는 알고 보니 구독 버튼 안 눌렀더라고요. 어제도 그런 댓글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구독 버튼 안 누르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 누르십시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솔직히 저는 괜찮은데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구독자가 안 느냐고. 왜냐하면 이제 곧 10만 명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저보다 우리 여정 가족님들이 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되게 감사하다. 자기 일처럼 생각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한 게, 그리고 또 생각이 드는 게, 제가 그 여의도 정보맨을 제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다 같이 우리 그 여정 가족님들 진짜 뭐 1만 명도 안 됐을 때부터 또 2만 명도 안 됐을 때부터 그때부터 같이 하신 분들, 같이 만들어가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더 자기 일처럼 생각해 주시고 막 애간장이 탄다 막 이런 분들도 있고, 왜 안 느냐 도대체, 이렇게 좋은 콘텐츠인데 왜 안 느냐 이런 분도 계시고, 자기 일처럼 생각해 주셔서 참 감사하다, 따뜻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드리고요. 항상 여러분의 기대,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지 않게 항상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이제 채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요. 당연히 항상 여러분께 좋은 정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께 진심인 여정입니다. 자,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여정 가족님 뭐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또 여정님 방송 보면서 하루를 마감한다고. 왜냐면 제가 저녁마다 올리니까, 그 이제 저녁마다 올리다 보니까 대부분이 이제는 마감하고, 장사 마감하고 퇴근길에 보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전에 특히 많이 보시더라고요. 제 목소리가 그 자장가 좀 더 이렇게 중저음으로 깔까요, 여러분? 좋은 밤 되십시오. 이렇게 자장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항상 보시고 그래야지만 마음이 안정이 된다 이런 분도 계시고, 그래서 항상 소통하겠습니다. 뭐 제가 사이버에 있는 로봇이 아니잖아요. 저도 여러분과 같은 공기를 마시고, 지금 현재 저는 여의도에 있죠. 그래서 같은 공기를 마시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고민을 하고, 여러분이 저를 생각하듯이 저도 현재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곁에 있는 친구. 그리고 어제 제가 또 한 여정 가족님께 너무 감동받아서 댓글 하나 남겨드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표현을 쓰셨냐면, 그분께서, 우리 여정 가족님께서 한 분께서 댓글에다가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힘들 때 만났던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힘들 때 만난 친구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이제는 본인의 진심을 이렇게 담아 쓴 거잖아요. 본인의 생각을. 근데 그걸 듣는 제가 너무나 감동을 했어요. 진짜. 그렇구나. 내가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 정말 때로는 어떤 분들에게는 가장 힘들 때의 친구가 되어드렸구나. 그게 너무 저도 감사하고요. 그게 저한테는 몇 배의 감동으로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쓰신 분도 누군지 아시죠? 쓰신 분도 자기의 생각을 그냥 간단하게 담았을 수도 있고요. 그냥 본인의 진심을 담을 수 있는데, 보는 저는요, 그게 몇 배의 감동이 막 오는 거 있죠. 정말로. 내가 그런 존재가 되어들었구나.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럼 생각이 드는 게, 우리의 말 한마디가, 내가 상대에게 던지는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진짜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더 억누를 수도 있겠구나, 옳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주위 분들에게, 친구분들에게, 또한 주위 분들에게 어떤 말을 하셨나요? 좋은 말씀 많이 하셨나요? 칭찬 많이 하셨나요? 여러분 많이 칭찬해 주십시오. 또 다른 유튜버도 마찬가지죠. 다른 유튜버도 훌륭하신 분 많잖아요. 좋은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십시오. 너무 감사해요, 정말로. 그래서 저도 이젠 더 좋은 말을, 우리 여정 가족님들께 더 좋은 말을, 더 사람을 살리고 더 친구 같은, 어려울 때 정말 치열업 응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친구가 돼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 그 여정 가족님의 댓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의 어려울 때 친구 같은 존재인가요? 저는 그러고 싶네요. 더 그러도록 여러분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여의도 정보맨 여정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경제 비서, 여러분이 일에 집중할 수 있고 나머지는 제가 여러분의 경제 비서로서 다 챙겨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더 오늘도 좋은 일이 여러분께 일어납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여러분께 일어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이 순간 여러분께 또 더욱더 좋은 일이 여러분께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